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2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라는 말씀은 거의 최종 보스가 등판했다는 얘기죠. 최종 보스를 피하지 않고 물리쳐서 챕터 2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이만큼 있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쿨하죠. 23번과 24번 동시에 하는데 챕터 2에서 배웠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라. 그리고 현금 흐름의 계산도 하니까 현금 흐름표도 작성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과 채권자의 현금 흐름, 주주회로의 현금 흐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챕터 2에서 배운 거를 다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3번, 24번 묶었고요. 주어진 정보는 친절하지 않네요. 그쵸? 보시면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 항목, 그리고 재무상태표 항목, 그리고 배당은 또 저거네요. 그 손익계산서 밑에 붙는 거겠죠. 그 작성을 해보면 항목별로 재무상태표 잘 작성할 수 있느냐? 일단 자산과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 나눠 놓고 유동성이 좋은 순서대로 현금, 매출채권, 재고의 순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유동자산 계산을 해 놓고 순고정자산, 이제 유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순고정자산 정리하고 총자산의 합계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부채 및 자기자본, 부채 먼저 이것도 유동성 순으로 해서 유동부채를 여기까지 계산을 해놓고 장기부채 계산을 해서 총부채와 자기자본 계산할 수 있느냐. 자기자본은 여기 주어지진 않았지만 항등식에 의해서 총자산에서 각각 총부채를 빼주면 각 해의 자기자본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쵸? 매출액, 매출원가, 비용, 감가상각비까지 떨구고 나서 EBIT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세전이익, 세금을 계산하고 이제 순위까지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당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면 유보이익 증가분이 있겠죠. 순위까지 하고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거는 다음 기로 넘기는 유보이익이 있습니다. 저거 바로 앞에 문제 21번에서 풀어봤지만 자기자본 변동을 주는데 이 유보이익 증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까지 계산을, 손익계산서까지 계산을 하고 저희 이제 잘하는 거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 순자본 지출, 순운전자본의 변동분을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OCF,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세금을 빼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2374.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전히 영업현금 흐름에서 현금을 창출했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했고 뭔가 투자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재무 관련 현금 흐름이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순서가 항상 자산, 채권자, 주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채권자 보면 지급이자 찾는 겁니다. 이제 익숙해지시니까 잘 찾으시면 되겠죠. 지급이자 여기 있네요. 1723. 그 다음에 순차입금, 장기부채의 변동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297 돈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자는 이자대로 1723을 주고 뭔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돈을 뭔가 채권자로부터 또 대출을 받아왔는가 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회로의 현금 흐름. 일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자기자본 증가가 304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차익을 구하면 3040인데 장사를 잘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 유보이익이 늘었잖아요. 유보이익이 늘어서 이제 자본이 늘어났을 텐데 실제로 자기자본 증가가 3040이고 유보이익이 3955다.
유보이익보다 자기자본이 좀 줄었네요. 신규 발행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지막 주주의 현금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주주에게 뭘 주나요? 채권자한테는 이자를 주고 주주에겐 배당금을 지급하죠. 배당금과 이 숫자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 값을 계산하면 3,923입니다. 이제 계산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했던 재무항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자본이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라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자기자본을 구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과 이걸 가지고 채권과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각 계산을 해봐서 합해봤더니 이 두 개를 구하면 두 개를 합하면 다시 마이너스 2374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러니까 긴 과정을 왔는데 이 문제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구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다면 이로 인해서 현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각각 구해서 마지막 검산까지, 검산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저 현금 흐름 항등식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여전히 계산량이 많아서 문제로 받아들이실 때 사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여기 숫자를 하나 잘못 적었다든지 아니면 뭐 더하기를 했는데 마지막 자릿수가 틀렸다든지 이러면 다 공부를 해놓고 다 아는 검에도 불구하고 작은 계산 실수로 결국에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숫자가 안 맞으면 다 다시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단계 계산할 때 너무 쉽게 방심하지 마시고 숫자를 계산할 때 엄밀하게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은 영업으로 해서 돈을 창출하고 현금을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하고 뭐 단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갚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채권자한테 가져다 주고 이자 비용이나 뭐 대출 상환이나 대출을 더 해오든지 그리고 그 돈을 주주에게 가서 배당금이나 아니면 자기자본 확충이나 신주 발행이나 해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상환을 하든지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챕터 2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